자, 여기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 이제 볼게요. 가마쿠라 막부 넘어가기 전에 그 가마쿠라 이전에 권력을 장악한 집안이 있어요. 그 사무라이 계층 중에 사무라이 헤이시 집안이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헤이시 일족이 이제 다이다노 기무유리가 그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고 정행을 했다가 그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고시다와 상황이나 귀족들 지방 무사단 특히 이제 그 겐지 무사단 집단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간페이決戦이라는 그 대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겐지 무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헤이시 토벌박전을 하게 돼. 그래서 그때 그 지방으로 쫓겨났던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그 주도를 해갖고 결국에는 헤이시 집안을 몰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그 가마쿠라 간동 지역에 세워진 가마쿠라 막부예요.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자, 가마쿠라 이제 세운 사람이 미나모토 요리토모죠. 요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버지가 그 앞에 이제 헤이시 집안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뭐 쫓겨났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성장을 해서 세력을 모은 다음에 아까 그 간페이 전쟁 때 크게 이제 공헌을 해서 결국에는 헤이시 정권을 멸망시키고 이제 막부를 세우는데요. 요때 가마쿠라 막부는 그 간동 지역에 가마쿠라 부가 있어요. 이 가마쿠라 부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요. 예.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이타이 쇼군 원래는 그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지배 그 정벌하기 위해서 부여했던 에미시드 정복을 위해서 부여했던 칭호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막부의 수장을 쇼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쇼군에 임명하면서 가마쿠라 막부는 정치 기구로서 확립되기 시작했죠. 초기 정치를 보면 그 앞에서 이제 겐페이 전쟁 때 그 겐페이 전쟁 때 겐지 부사단만 참여한 게 아니라 조정 권력도 같이 참여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간동, 간서 지역 이렇게 나눠갖고 간동 지역은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했고 지배를 하게 되고요. 청왕은 간서 지역, 교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그래서 간서 지역은 주로 그 공가 정권, 청왕을 중심한 그런 지역 그 청왕을 중심한 정권이 등장하고 무가는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겐지 정권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공가와 무가의 이원적인 정권이 형성이 돼요. 예. 자,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된 게 조쿠의 난인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곡괭이 체제도 있어요. 곡괭이. 곡괭이가 뭐냐? 곡괭이는 그 무사 중에 그 가마쿠라 막부와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도 있어요. 그 당시 무사를 겐이라고 하는데 요 겐이들 중에 가마쿠라 막부와 주종 관계, 직접적인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뭐냐 곡겐이야. 요 곡겐이. 그래서 곡겐이는 소금으로부터 토지를 인정받아. 이때 토지라는 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자신의 토지를 인정받는 거야. 그리고 토지를 지급받는 건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뒤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조쿠의 난이 일어나요. 조쿠의 난. 그래서 조쿠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뺏었던 간서 지역의 그 부사들을 토지들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형태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충성을 하죠. 충성 어떻게 해요? 군사를 동원해. 그러면 곡괭이는 그 당시 이제 쇼군 입장은 부하지만 한 집안 가문 입장에 올 때는 총 대장이야.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가문 밑에 있는 사람들 겐이라고 하거든요. 겐이도 똑같은 형태도 이제 뭐냐면 곡괭이에게 충성을 갖고 자기 땅을 받고 그런 식으로
관계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곡괭이가 이제 개니 집단을 소집해가지고 자기 일족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리품을 또 받고 나눠주는 형태죠. 예. 이런 식으로 유지됐던 것이 이제 가마쿠나 막부의 통치 체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요때 이제 분권제는 중앙집권적 분권제냐? 그게 아니죠. 요때 분권제는 지방 분권적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노마치 막부도 지방 분권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앙집권적 분권제 이런 거는 나중에 에도 시대 때 특징이고요. 보통 가마쿠나 막부 때는 이렇게 이런 그 곡괭이와 쇼군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지방 분권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군과 곡괭이가 토지를 매개로 맺어진 주종 경계도 고운, 악부의 은혜와 봉공, 곡괭이의 군사 동원을 통해서 구성된 봉건제도다. 그래서 이것이 가마쿠나 막부의 정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마쿠나 막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방 군거적 봉건제도가 있죠. 중앙에는 쇼군이 있어요. 제 우두머리가. 자, 근데 쇼군은 그렇게 나중에 이제 강하지 못해. 가마쿠라 같은 경우에는 쇼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통치하냐? 그 외척 집안인 호조 가문이 통치하는데, 호조가 시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시켄 이름으로. 그래서 시켄 정치가 이제 행해지죠. 시켄 정치. 호조 가문에서. 그리고 가마쿠라를 만졌던 미나모토 가문은 실제로 3대가 되면 맥이 끊겨. 그래갖고 되게 이제 이후에 이제 쇼군들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안가 집안을 끌어다니는 소군을 삼는 것도 있고, 후지하라 쇼군 해갖고 후지하라 가문들 섭정 가문의 쇼군을 삼고 있고, 그래서 실제 호조씨가 집안을 장악을 했다. 시킨이라는 이름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을 장악했고요. 지방에서는 슈구와 지도를 설치하죠. 자, 슈구는 대개 보면 국단위를 지배해요. 그래서 보통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임명하냐면 막부 창설에 공을 세운 유력 곡괭이들 임명해요. 예, 유력 곡괭이들. 그리고 집도가 있어. 집도는 슈구 밑에 있지만 그 일종의 약간 리단위 그런 지역을 이제 작은 단위 당원을 지배했던 사람을 집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개발 용주였죠. 그리고 사무라이 계층이고, 지방 사무라이 계층이고, 원래 땅 자기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징계 장원의 특징상 누구한테 갖다 바쳐, 자기 연공을 장원한테 갖다 바쳐야 되잖아. 장원 영주에게. 장원 영주는 저당 기내 지역에 있는 귀족들 얘기예요. 그래서 연공을 징수해서 귀족대에 보내고 토지 관리와 병량 및 징수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자기 토지의 영국권을 인정받고 그 대신에 그 귀족들의 어떤 장원영주들에게 이제 그 식량을 보내주는, 영국민을 보내주는 건데, 나중에 들어가면 잘 안 보내줘. 왜냐면 원래 자기 땅인데 귀족들은 이제 권력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귀족들하고 그 당시 집도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집도가 귀족 그 장원영주의 영지를 그냥 실제 자기 땅이지만 다 그냥 명목상 완전 다 자기 땅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쇼노제인데, 쇼노제에 설명하면 아까쯤에 했던 걸 좀 돌아가야 돼. 앞에 이제 곡괭이라고 개니 관계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곡괭이는 소군 입장 때는 신하지만 그 집안에서 볼 때는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곡괭이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개니 관계를 쇼노제라고 해요. 이 둘 관계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보통 본가의 수장을 뭐라고 하냐면 쇼루라고 해요. 쇼루. 그래서 쇼군의 입장을 때는 곡괭이지만 그 집안의 입장일 때는 얘가 본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쇼루라고 하고, 이 쇼루는 일족을 보호하고 일족을
이게 또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있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아까 전에 이제 참여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니들을 이끌고 참여하는 소유제 형태로 유지가 됐다. 아,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게 이제 붕괴된 게 나중에 원구라는 사건 때문인데 원나라 침입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소유제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아까 이제 식견 정치 얘기했죠. 그 외적인 호주시가 이제 집안을 장악을 했고 실제로 소군의 권한은 없고 쇼군 나중에는 이제 그 호주나라 가문이나 항족들이 이제 대신을 하게 되고요. 식견 정치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5대 정도 되면 호족 도끼요리 때부터는 어떤 현상이냐면 독고쇼라는 것들이 등장해. 그러니까 식견 집안에서도 호주 집안에서도 본가가 있고 분가가 있죠. 이 본가 집안에서 이제 주요 집안에서는 독고쇼를 맡아요. 그리고 식킨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좀 약간 말단 분가 집안 넘겨줘. 왜냐면 이 독고쇼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실제 형태는 독고쇼가 통치하는 거야. 이거 왜 이해하려면 일단 가마꾸나 막고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제도화 되잖아요. 여러 정치 조직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조와 좀 다르게 고조 그 군사 정권과 다르게 고조의 최신 무신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체적인 어떤 무장 조직은 있었지만 고조 왕조의 기생이 갖고 살았던 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가마쿠나나 무도마츠나 에도마쿠는 그 자체가 정치 권력이에요. 이거 독자적인 정치가 있어. 그 공가 정치 구조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공식적인 조직 구조 안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뭐냐면 시켄이죠. 예, 시켄. 물론 쇼군이 있지만 이건 형식적인 불가하고 근데 이제 시켄 이름으로 하다 보면 그 예전에 원정 정치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기 문제점이 있어. 그래갖고 그 원정 정치 때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건 물러났잖아. 마찬가지로 시키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아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시키는 분각에 넘겨주고 얼굴마다 뭐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갖고 이게 뭐냐 독고쇼단 이름으로 실제 권력을 누리는 거야. 사적 정치를 하는 거죠. 일시 정치를. 예. 그러면서 나중에 독고쇼 집안 외에는 나머지를 배제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는 원래는 곡괭이 연합 정치를 해서 곡괭이들 정치 참여시켰는데 나중에 독고쇼 쪽에 이제 넘어가면서 독고쇼 정치가 행해지면서 실제로 독고쇼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 측근 정치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가마쿠라를 멸망시키는 뭐냐면 몰락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했다. 자, 그때 이제 잠깐 이제 그 가마쿠라 초기 때 조코의 난이 일어나죠.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초에 나왔던 거야. 요 세계사 교과서나 동아시아 교과서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조코의 난의 밑에 보면 연설 내용이 있죠. 그 당시 고토파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공가 세력들이 마푸 타도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예. 그리고 이제 간서 지역에 또 사무라이도 또 결집시키죠. 여기 간동 지역에 이제 반발한 사무라이 결집시키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간동 지역의 가마쿠라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 쪽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저기 가마쿠라 설 것인가.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일정 연설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내였던 호조 마사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조 마사코가 그 당시 예전에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뭐냐면 일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요이그저 호조 마사코도 대단한 여인이야. 원래 미나모토가 그 당시 다이다 시한테 쫓겨나서 지방 내려가 있었거든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지역을 통치했던 그 호조시 집안이에요. 거기가 호조시 집안인데 원래 미나모토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미나모토를 알아봤던 그 여자 그 호조 마사코가 미나모토 요리토를 좋아해갖고 매달렸어. 죽이지 말라고. 나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했지. 벌벌 일 없는 놈한테 무슨
하냐, 이놈 죽여야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려가지고 결혼까지 했고요. 결국 이제 호조시바는 뭐냐면 등을 얻고, 왜냐면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권력을 장악했던 거야. 근데 권력 장악하니까 그 사람을 꼭파 죽자. 그 당시 이제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은 곧바로 뭐 지네끼리 싸우다가 또 암살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조시바는 넘어가는데, 자, 이 여건이죠. 이 여자가 그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연설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꼭 봐주세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그 고토바 상황을 중심으로 공가 세력들이 그 간서 지역에 또 사무라이 세력들이 결집해서 마쿠 타도에 일으킨 난을 일으키니까, 그때 이제 다수의 동부 일본 무가 세력들, 그러니까 저쪽 그 가마쿠라 쪽의 사람이죠. 이걸 결집시켜 갖고 요 연설 통해서 막부군을 대파시켰다.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 그 반란을 일으켰던 고토바 상황은 유배되고요. 그리고 전공을 세운 무사들에게 패한 귀족각 그 무사들 소령 영지들이죠. 이 영지들 다 뺏어서 나눠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전공을 세운 그 무사들은 간동 지역의 무사들이고요. 그리고 패배 귀족들과 무사들은 간서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간동 지역의 땅을 간서 지역의 땅을 간동 지역에 떼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쇼군이 나눠준 영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리고 그 뭐냐 족구에 난 이후에 그 뭐냐면 몰수된 토지를 다시 분배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 토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간서에 있었던 그 공가 정권과 그 다음에 그 사무라이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 간청이 로컬 단타이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자, 로컬 단타이를 설치해갖고 막부가 조정을 감시하고 서일본 무사들 통제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무르마치 막부 때는 간서 정권이죠. 예. 그러니까 간동에서 불만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로컬 단타이와 비슷한 가마쿠라 후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가마쿠라 후를 설치해가지고 그 간동 지역의 이제 무사들 통제. 가마쿠라 후의 대장을 누가 이제 임명하면 자기 그 집안을 임명하고요. 아사카가 집안을 임명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3대 들어가면 그 가마쿠라 후가 오히려 간동 지역의 무사들을 결집시켰고 반란도 일어난 거예요. 물론 진압당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루크라의 단단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공가와 무가가 각각 유원 정권이 있었죠. 공가는 그 간동 정권, 아니 공가는 간서, 이쪽이 간동. 자, 이원 정권이 붕괴되고 이제 공가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론화됐다. 무가도 간동의 가마쿠라 막부로 이론화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원의 친위 원구를 보죠. 뭐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건너뛸게요. 예전에 제가 그 기타사가 있어요. 심화 기타사 보면 그 일본사 되게 자세히 정리해놨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타격을 준 그 원나라 침입이 일어나요. 이 원나라 침입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구라고 해요. 원구. 이 원구는 원나라 도적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구라고 할 때 도적구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선 두 번의 침입을 그렇게 불려요. 원구. 자, 원인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원나라는 이제 누구겠어요? 누가 또 쿠비나인이죠. 쿠비나이가 집권하고 나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조공을 바치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일본 막부는 가나쿠라 막부는 거절하고 두 번째 사신을 보좌할 때 차라리 죽여버리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나라가 쳐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큐슈 지방은 수비를 강해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한반도에서 일본 건너갈 때는 그 당시에는 근접 항로로 가기 때문에 길이 정해져 있어요. 부산을 거쳐서 여기 대마도를 가고 이끼섬 도착하는 것이 뭐냐면 요 북규슈 일대야. 그래서 요게 이제 대제부도 많아요. 대제부는 한반도에 이제 그런 문화를 물자 처리하기 위한 어떤 간청인데 당연히 그 고조와 몽골 연합군도 스시마를 거쳐서 이끼섬을 거쳐갖고 북쪽 북규슈 일대 하카다만에 상륙을 하겠죠.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카다만에 그 뭐냐 방죽을 만들어요. 방죽이 큰 것도 아니고 대개 이제 몽골족들은 이제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말을 이제 뭐냐면 넘지 못하도록 방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비를 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1차 원정 때가 아니라 2차 원정 때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두 번에 거쳐갖고 이제 원정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원정과 2차 원정. 그래서 요때 이제 초창기 때 일본군은 원나라의 큰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싸움을 일본이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 때 그 뭐냐면 그 사무라이들 생각하고 임진왜란 때만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전국시대 때 이제 100년 동안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형성됐던 거고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싸웠냐 되게 유치하게 싸웠어요. 일단 뭐냐면 양쪽이 쭉 나열돼 있어요. A쪽하고 B쪽이. 둘이 싸우면 먼저 싸움을 안 시작해. 어떻게 시작하면 A 지역의 수장과 B 지역의 수장이 나와요. 그 통성명을 해. 나는 누구 집안에 어떤 자식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무슨 간직이 있고 할아버지는 뭘 간직 쭉 지방 내력을 읊어대요.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요이 땅 하면서 이제 하는데 오늘날만 거의 뭐냐면 막판 그냥 그 패싸움이야. 개별 우우의 싸움이야. 뭐 집단 전술 이런 것도 없어. 예. 자,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원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게 통하다. 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통성명하면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총을 쏘고 쏘대고. 자, 그다음 원나라하고 고려는 집단전법을 사용했죠. 집단전법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군을 만들죠. 부대를 만들 때 어떤 부대는 이제 하이부대, 노병을 만들고 창기 부대, 기병 부대, 그 기병 안에는 군대를 편제하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면 우르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를 쏘고 그다음 총포를 쏜 다음에 그다음 역을 치고 기마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적 운전, 이 집단전법인데 그 당시 패싸움밖에 수준이 안 되는 일본군 입장일 때는 상당한 첨단 기법이죠. 예. 거기다가 또 뭐냐면 하양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걸 이제 잘 나타나는 게 몽골 승리사인데요. 예. 여기 보면 터지는 게 있죠. 이게 터지는 게 보이세요? 예. 이게 터지는 게 뭐냐면 일종의 오늘날 수소탄하고 비슷해. 수소탄하고 비슷한데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제 하약을 집어넣고 도자기에다가 하약을 집어넣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터지잖아 나중에 파편과 함께. 그러면 이 파편을 맞고 여기 이제 말이나 그 당시 장군들 군사들이 죽는 거야. 입맛 산산용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하약 무기를 처음 보니까 막 당황한 거야. 이거 갑자기 어디 펑 터지더니 갑자기 킥킥 쏟아지거든.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것들이 상당히 먹혀들었죠. 물론 2차 원정 때는 보니까 별거 아니다. 약간 피해 쓰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 원의 집단전법과 그 다음에 하향 무기를 통해서 큰 성과를 이뤘다. 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 일본사나 대한제국사 일본사 나오니까 원나라가 초창기 때 일본 원정 때 성공을 했던 게 뭐 때문이냐 두 가지 쓰면 그 집단전법과 하향 무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미가제 신풍이라고 하죠. 신이 부여준 그 풍에 의해서 태풍이죠. 여몽 연합군이 패퇴를 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때부터 무슨 의식을 갖게 되냐? 신국 의식이란 이상한 의식을 갖게 되죠. 우리나라는 신이 보호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볼땐 가미가제라는 그런 그 폭풍도 나중에 이제 2차 세계인데 다살 독국의 어떤 원인이 되는데 이런 신국 의식을 형성되고 이 신국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중세적 민족주의 일본이란 민족주의가 형성돼. 이거는 원나라에 침입받은 일본뿐만 아니라
고조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고조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삼한일통 의식이 삼국유사죠. 삼국유사가 만들어지고 삼한일통 의식이 해제되면서 이제 그 민족이나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때 대월사기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베트남 민족 의식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나름대로 신국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일본은 신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판타지를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원구가 미친 영향을 보죠. 원구는 이제 밀쳤지만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에 큰 타격을 주는데 왜 타격을 주냐면 곡괭이들이 궁피 계좌요. 곡괭이를 왜 궁피 계지냐? 원래 곡괭이들 이제 원정에 나가면 그 자기 이제 돈을 마련해 갖고 전쟁 불지할 때거든요.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일족들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정비가 필요해.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꾸고 꺼서 이제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내전이나 중에는 이제 그 상대방 땅을 뺏어서 갖고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내정이 아니라 외정이죠. 예. 그 외부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같은 사무라이 계층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세웠는데 나눠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곡괭이들이 빚을 지고 전투 비용까지 막대하게 이제 뭐냐면 그 전투 비용을 막대하게 이제 지불하고 하는데 지불을 이제 뭐 했으면 이제 자기 돈이 아니니까 갚아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땅을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갚았는데 그게 못하는 거야. 그 전투 비용을 이제 빌린 전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아쿠트로 변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악당인데 악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막부 정권의 통제 안에서 벗어난 그 사무라이들 얘기예요. 처음에는 개니에서 나타났다가 이 곡개니에도 이제 막부 정권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일부 집단화되면서 주변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소요제가 붕괴되는데 소요제라는 것은 곡괭이가 개인을 끌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집안체들을 말하는데 요 당시 이국 경고 번역이라는 것들 통치 그러니까 쇼노가 쇼시를 이끌지 않고 쇼시가 따로 연안 경비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등등 해가지고 이 쇼노가 쇼시가 별도 근무하면서 그 소유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거기다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그 당시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예전에 가마쿠라 막부는 곡괭이 연합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도쿠쇼가 등장하면서 도쿠쇼라는 것은 호조시 중에 이제 본가 집안을 얘기하죠. 그 본가 집안이 독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측근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빠져 있는 그 무사 집단들이 반발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를 기치를 내보니까 나중에 가마쿠라가 타도되는 어떤 배경이 돼요. 예. 그다음에 민족의식 강화 이거 아까 얘기했고요. 자, 가마쿠라 막부의 경제와 문화 부분을 볼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의 이제 경제 중심지는 장원이죠. 그래서 무사의 경제, 사회적 지배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가마쿠라 무사는 지방에 거주를 했어요. 곡괭이들은. 그래서 지방에서 자기 장원을 관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무술 연습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그런 거야. 그거는 나중에 전국 시대 때나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했죠. 근데 요들은 지방에 거주했어요. 약간 특징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크게 그 두 명에서 나눠갖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장원 영주와 짓도죠. 이 짓도는 이제 원래는 개발 영주라는 했던 사람이고 원래 그 장원은 자기 토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아직까지 가마쿠라 시대 때는 기진기 장원이라는 형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장원 영주에게 형식상 소유권이 있고 이들에게 영국률 줘야 돼. 그러니까 집도 입장할 땐 이게 마음이 안 든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집도 중에 일부는 연공을 횡령을 해요. 갖다 안 바쳐. 예. 그리고
자기 땅을 만들어. 원래 자기 땅이지만 소유권 이제 자기 땅을 만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막부는 물론 이제 막부가 여기 이제 집도하고 그 당시 장원 영주가 싸울 때 나름대로 공정한 어떤 태도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도가 그 장원 영주들 땅들 뭐냐 차지했다. 그리고 영공도 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원 영주들 입장일 때는 타협 봐야지.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스타치 추분, 중분, 집도업계인데 이 스타치 추분은 뭐냐면 이 장원이 있으면 장원을 예전에 소유권을 장원 영주가 다 가졌잖아요. 근데 반은 2분의 1을 곡괭이가 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괭이였던 집도 가죠. 그리고 아이고 여기 반은 그 장원 영주가 가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봐. 아니면 집도업계갖고 아예 이제 영주에게 조금만 받치도록 하고 모든 걸 다 놔두게. 웃게라는 건 청부하다. 그냥 위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도가 그냥 영공미를 90%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반을 갖다 바쳤는데 아니면 3, 40%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조금만 주고 실제 그 지역을 장악해버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집도가 완전히 자기 땅이었지만 하여튼 1차 영주권이나 1차 소유권이나 2차 소유권 부정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소유권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압구나 막부 때 들어가면 장원 공룡제가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릎맞지 막부 이때는 거작해봤자 이제 귀족들이 좀 약간 힘이 있는 그런 기내 지역만 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집도하고 농민과 또 사이가 안 좋아. 예. 농민과 집도에 대립이 있었고 등등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 때는 고려와 송이었죠. 그리고 자라는 그 대무역 발달됐고요. 자라는 동업조합이 형성돼서 동업조합은 자기 이제 뭐냐면 보호해주는 스폰서로 기종이나 대사차들 그 당시 혼조 약간 스폰서를 둬갖고 거기에 약간 돈을 갖다 바치고 상품 독점이나 제조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길드하고 비슷한 조직이에요. 길드하고. 그리고 화폐는 일본의 독자적인 화폐가 있었지만 얘네들이 일본의 독자적인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송나라 명나라 화폐를 써.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달러를 쓰는 거야. 우리 원화를 쓰지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막과 다이머들도 영공을 화폐로 진수해요. 이게. 그래서 송나라 명의 동전을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화폐를 징수한다. 이게 화폐납이 되는 거죠. 금납화. 우리는 조선 후기 때 됐죠.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 화폐를 징수하게 돼요. 그만큼 일본의 상표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 맨날 고대 시대 때 그 뭐냐면 우리한테 빌붙어 가지고 뭐냐면 그 문화나 전수받은 그런 야만족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마쿠라 막부에서 이제부터 무르마치 막부 때 이후부터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경제도 발달됐고 자 그다음에 뭐 농업분에서 농업 생산이 향상되고 새로운 품종이 도입되고 등등 항무지 개간 등이 일어났고요. 문화적으로 볼 때는 헤이안 시대 때 국뽕문화의 정통과 신흥 무가사역 때 이제 무가사역 때 등장했잖아요. 배경으로 이제 성립이 됐는데 특히 그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는 이 무가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문화를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가마쿠라는 아직 공가세력대 중앙의 공가세력대가 무가세력대 이제 뭐냐면 문화를 중요했지만 무르마치 막부 때 들어가면서 이 공가세력대 문화가 이제 쇠퇴하고 무가 문화가 발달돼. 무가 문화가. 그러다가 이제 에도 막부 때는 다시 이제 누가 돈을 갖게 되죠? 존인이 갖게 되죠. 그래서 상인 문화, 존인 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우리가 존인 문화가 발달된 거는 이제 에도 시대 때 얘기고 그 가마쿠라 막부와 무르마치 막부 때는 이제 무가 문화가 주도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교도 발달되죠. 그래서 기존의 불교와 다른 신불교가 등장해요. 기존에.
그래서 이제 주로 신불교 계통의 이제 종교 형태는 정토 종교하고 선종 계통이 많아. 대개 보면 해야 말기 때 들어와서 가마쿠라 때 이제 형성된 그 종파인데요. 자,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토 종교하고 선종 계통인데 정통종에는 다시 정토종, 정통진종, 시종 이렇게 돼요. 예. 이건 세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예.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나무는 있습니다. 나무스는 그 산스크리트어죠. 아미탑을 믿으면 죽은 후에 서방 정토 간다. 이렇게 외우면 이제 죽은 후에 서방 정토 가는 정토종. 정토 진종은 한 번이라도 마음 깊게 염불하면 우리가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어, 악인들도 그 당시 자기가 남아탑을 간섭을 외치면 죽은 후에 극락정토 갈 수 있다는 거야. 조두순 같은 사람도. 예. 그게 정토 진정이고요. 이 신라는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나와요. 원효하고 비교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원효 그. 자, 그 다음에 시중 2편은 모든 사람이 연불마여기만 하면 구원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연불을 붙였다 해갖고 용연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자체가 또 종교 집단 자체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승병 집단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승병하고 말도 안 되게 세다고 했죠, 얘네들은. 그래서 나중에 그 입회 시종에 이제 입회가 쓰면 그 시종에서 그 이끼가 있나 입회 이끼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선종계통이 등장했다. 이거는 무사들이 주로 믿었던 계층이죠. 그래서 임재종이라든지 그냥 조동종 근데 자선을 하고 그리고 공안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받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했고 그 다음에 조도종은 이제 공안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깨닫는 그런 임재종이나 조동종 같은 거 있는데 이건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예. 그리고 선종이 들어오면서 또 뭐냐면 이게 종교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무노마치 막부나 가마쿠라 막부에 보면 선종 양식들이 좀 많아. 건축 양식 중에. 그 다음에 차문화도 같이 들어오죠. 왜냐면 선종 같은 경우 자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선하면 졸 수 있잖아.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을 깨야 되겠죠. 카페인 문화 필요하지. 그래서 선종을 도우면 차문화도 같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다도 문화나 이런 것도 이때 발전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송의 건축 양식이 뭐냐면 유행했고 상원 건축을 중시했고요. 그다음에 동대사가 제건돼요. 동대사는 예전에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다시 송나라 양식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요. 예. 요 정도만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예전에 불교와 관련된 것들 기출문제 언급됐으니까 잠깐 언급됐어요. 요것도 한번 그 신종교 중심으로 신불교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과 이제 남북조 시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말기 들어가면 왕위 계승과 그러니까 왕위 계승은 그 청왕 계승이죠. 청왕 계승을 둘러싸고 두 개 계통의 뭐냐면 왕통이 싸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몽 왕통 계통과 대각사통 계통이야. 근데 이제 이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면 막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막부가 이제 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고요. 너네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고 해라. 그래서 하나는 지명 원통이 이제 황제 청왕이 됐으면 그 청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대각사통의 그 청왕이 이렇게 즉위하도록 이렇게 조조를 해.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시기가 나오냐?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건방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불만을 느낀 이 고달구 청왕이 그 당시 악당이었던 구스노미
구스노키 마사시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반막부세를 결집을 시켜요. 거기에다 또 아사카 다카오지나 니타 요시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죠. 이 고다이 고초왕의 반막부세 결집은 많은 그 무사들이 참여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집행부, 도쿠슈 집안의 어떤 전제 정치, 그 다음에 원구 이후에 이런 것 경제적 곤란 이런 것들이 같이 결집됐기 때문에 배경을 깔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 고다이 고초왕이야. 그래서 고다이 고초왕은 원래는 오랜만에 이제 그 청왕과 청왕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갯무신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청왕이 권력을 휘두르던 그 시대는 가고 싶었어. 복고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고다이고 청왕은 막부와 원정을 부정하고 청왕이 예전에 하는 것들 했는데 물론 이게 잘 안 됐죠. 기존의 이해관계 다 그 뭐냐면 해체시키고 지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데 당연히 사무라이나 예전에 그 공가세력들 가만히 있겠어요? 예. 거기다가 그 당시 권력의 기반은 사무라이 계층 아니에요. 근데 사무라이 계층도 홀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그 당시 그 원래는 처음에 참여했던 아사카가 다카오지가 이제 그 고다이구청의 반기를 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막부 제의 기치로 다시 거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고다이고 청왕은 쫓겨나서 요시노 가고 그리고 아사카 다카오지는 새로운 청왕을 내세우죠. 그래서 청왕이 요시노에 한 명, 그 다음에 교토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주 시대라고요. 남북주 시대.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면 갯무신정은 그 앞에 고다이고 청왕의 이제 친정을 얘기해요. 자, 갯무신정에 실망한 무사들이 이 아사카카 다카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이름 외워두셔야겠죠. 자, 이 사람은 무슨 막부를 만들었어요? 무르마치 막부를 만들었죠. 자, 신정부가 타도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조와 남조 두 명의 청왕이 있었죠. 이게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북조에서는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아사카가 다카오지에 세웠던 지명원 계통의 청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조 요시노에서는 대각사통 계통의 고다이구 청왕이 있었고 요게 이제 요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가요. 그래서 고무라카미 전왕, 초코야 전왕, 고카야마 전왕 때에서 이 고카야 전왕이 삼종 시기를 북조 황제에게 바치고 나서 끝나게 되죠. 예. 결국에는 이 남북조 시대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또. 왜냐면 그 당시 남조와 북조 안에 지네끼리 또 사무라이 계층들이 서로 붙었어. 예. 그게 이제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가문의 그 가문이 단독 상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독 상속. 예전에 이제 가문의 이제 토지나 이런 권력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 아들들이. 근데 이때는 이제 가문의 단독 상속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명이 갖게 되는 거야, 한 명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지. 어.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은 자신이 뭐냐면 가문의 영주가 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뺏기니까 이 가문의 그 영주 자리를 둘러싸고 그 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 막 싸움이 일어나면 그 정치 권력이 좀 배경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북주에 붙으면 그 둘째 아들이 병력을 입고 남주에 붙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조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이 이런 그 사무라이 가문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분할 그 다툼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이걸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현대 쇼군이었던 요시미치야. 요시미치. 요 사람은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냐면 요게 이제 이 사람 때부터 갑판무역을 하죠. 갑판무역.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사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 음,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무도마치 막부에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을 보면 일단 아까 제가 말했던 남북조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큐슈를 편정하고 그 다음에 왜구를 단속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명나라가 요시미츠하고 가마무역을 했던 게 제일 중요한 정기 왜구, 왜구 단속이거든요. 왜구를 단속을 해주면 가밥을 주겠다. 무역 허가증을. 그러면서 오랜만에 조공 책봉 강령을 했게 돼요. 그 경당사 폐지 이후에 이때 이게 경당사는 조공 관계였지만 책봉도 받아.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요시미치에게 그 책봉하면서 뭘 줬냐면 일본 국왕이라는 칭호를 줬죠. 실제로 일본 국왕은 아니죠, 이 사람이. 그 요시미치의 소군이지 국왕은 아니에요. 국왕은 그 청왕이죠.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요시미치조도 그거 달라고 했어. 이 사람은 보통 그 권력가들은 그 심없는 청왕을 건드리지 않거든. 근데 이 사람은 쇼군도 되면서 청왕도 되려고 했어. 청왕을 패하고 자기가 청왕을 되려고 그런 야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청왕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 죽어버린 거야. 음, 그 뒤에 쇼군들은 청와에 관심이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당시 일본 공항 친구는 자 그리고 가망무역을 이제 실시했다. 이 가망무역은 초기 때만 그 당시 무르마치 막부가 주도를 했지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그 지방세력들이 다 나눠 가져요.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슈고 다이모라는 세력들이 이제 자기 상인들을 끼고 무역을 하게 되죠. 가망무역 관련된 내용은 제가 중국사 할 때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르마치 정치 구조를 보죠. 무르마치 정치 구조는 슈구다이모의 연합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가마쿠라 무르마치 막부와 유력한 이제 그 뭐냐 슈구다이모 간의 연합 정치가 행해졌다. 약간의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고려 시대 때 초창기 모습하고 비슷했어요. 고려 왕조와 초기 때 이제 호족세력 때 경합 형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슈구 다이모가 이제 어떻게 등장했냐? 원래 가마쿠라 시대 때 슈구라는 사람도 있었죠. 슈구라는 사람들이. 예. 근데 이들은 슈구 다이모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단지 직계상 그냥 다이모 그 밑에 있는 지도를 통솔하는 사람이야. 예. 그림이고 슈구하고 지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는 형식적인 위계 관계에 불과하지 사적 충성 관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 학교 가면 교장 교감 있잖아요. 교장 교감이 우리하고 형식적인 어떤 위계 관계지 그 교장 교감이 법을 초월해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우리를 이제 부려먹거나 그럴 수는 없죠. 자, 근데 슈구다이모는 달라. 슈구다이모는 그 당시 그 아사카가 다카오지가 등장하면서 남북조 내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식량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사카 다카오지는 지방에 있는 다이모들 슈고죠. 슈고 다이모들의 한심을 끌기 위해서 슈고 다이모에게 1년 동안 반제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 반제령은 뭐냐면 병량미라는 명목으로 그 당시 2분의 1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그 지역에. 처음에 근데 1년이었다가 나중에 3년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슈고 다이모의 권한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 병량미단이고 자기가 징수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밑에 있었던 뭐 밑에라고 보면 형식적인 관계였던 집도라든지 그냥 곡고진이라고 해서 지방 무사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슈거다이모 무시했는데 슈거다이모가 경제권을 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짝 엎드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슈거다이모들이 이들을 지배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구 영고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슈거다이모가 영국 영이라는 건 영토로 한다는 거죠. 이 국이라는 것은 지방 행정단인데 국을 몇 개씩 지배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뭐 좀 힘이 약한 그 슈그다이머는 한 개 국만 지배하고 어떤 집안은 그 6개, 7개 국가를 지배하고 이렇게 국가라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쿠진이나 그다음에 뭐 곡괭이 이런 집단들은 얘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밑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막부조차도 그들 함부로 할 수 없어. 예, 그래서 얘네들을 중앙으로 이제 불려와서 같이 통제를 하면서도 정치를 하는 이런 슈고다이머 연합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반제정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도 나와요. 반제정이. 그래서 배경을 보면 오랜 내단으로 식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역 장원이나 공룡 영공 중에 그 절반을 병량미나 몽고로 징수하고 이를 무사들에게 분배해주는 권한을 지방의 슈구에게 인정해줬다. 결과 슈구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리고 장원과 공룡의 영공 징수를 다 수군이 담당한 슈구 옥계가 옥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자 옥계라는 말이 나오면 청부하다는 뜻이야. 청부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권한을 다 위임받는 거야. 징수를 해갖고 그 일부만 그 위에 조종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쇼군한테 갖다 바쳐.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곡구진 가신들을 곡구진 그러니까 지방 무사들을 가신화시킨다. 예. 그래서 그 가마쿠라 때 쇼군은 단순한 상하관계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이 슈구 연고제가 이제 확립되면서 슈구와 지토의 관계는 상하관계를 넘어서 완전히 가신과 그 다음에 상하 그 충성을 매기는 긴밀한 관계로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통제 관계 이런 것도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카카 요시미스는 이 슈구의 세력을 뭐냐면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군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효한 소금 다이몬을 제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군은 계속 살아남죠. 다이모드는. 그래서 무도는 같이 막부는 이 슈구 다이모드와 연합 정치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무도는 같이 막부의 제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쇼군과 슈구 다이모의 타협을 위해서 했다. 이게 3대 요시미스 때 이제 확립이 되는데 서로 간의 심의 균형 상태에서 유지됐고요. 정치 기구는 각자 보시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가마쿠라 후라는 게 있어요. 가마쿠라 후. 가마쿠라 후는 아까 말했지만 그 루쿠라 단타이가 간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가마쿠라 후는 거꾸로 간서 그 뭐냐면 사무라이 계층 사무라이가 막부 정권이 간동의 막 그 사무라이들 통제하기 위해서 감동 지역을 통제하겠던 거야. 그래서 가마쿠라 후에 이제 장을 그 자기 일족들 임명해요. 근데 그 일족들이 이제 나중에 힘을 모아가지고 가마쿠라에 이제 도전하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쿠슈 단타이, 오슈 단타이 등등 있잖아요. 단타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행정 총괄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치를 했다. 근데 이런 막부가 이제 동요한 사건이 났는데 이게 이제 그 무슨 사건이냐? 오니의 난이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유명하죠. 막부가 이제 크게 타격을 받고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몰려 나가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전국 시대. 자, 뭐 온인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내용도 있지만 여기는 뭐 그지 그것까지 다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교토가 동군과 쇼군이 서군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싸웠는데 결말이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토가 항폐화되고 오랫동안 이제 슈고다이모가 그 권력을 빈 사이에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제 그 슈고다이모가 대리자 임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커가지고 슈고다이모를 뒤엎죠. 하극상이 나죠. 예. 그래갖고 이 슈고데이 이 슈고 그 대리자들이 또 전국 시대에는 그런 전국 다이모로 바뀌게 돼요. 물론 전국 다이모가 센카쿠 다이모가
그 쇼고다이몬을 뒤엎고 나타난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기존에 또 여러 가지 경우도 있어요. 쇼고다이몬 출신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극상을 통해서 직관한 사람들이 많았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계기가 됐던 난이 원희의 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원희의 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 심화 기출문제 그 심화 자료에다 적어놨으니까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무로마치의 경제와 문화를 볼게요. 자, 무로마치 그 경제와 문화 보면 농촌사회 변화를 보면요. 일단 농업 생산 크게 변화가 일어났죠. 가마쿠라부터 훨씬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강계 농법이 발달됐고,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중국 송나라에서 받아들였죠. 이거 송나라 보면 강남 지역 용골차를 사용했죠. 용골차를 사용했어. 예. 용골차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뭐냐면 수송을 해갖고 밑에 있는 물을 펌프질 해갖고 끌어올리는 것을 용골차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강남이나 일본에도 그 가능했던 게 이 일본 같은 경우 평야지대가 많고 땅 고도가 낮아요.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차나 용골차 도입이 좀 힘들었어. 뭐냐면 땅 지형이 좀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소와 분노, 인분과 축분들을 비료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작도 학대되고요. 벼의 품종 개량이라든지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상품화폐 경제와 농업 경제력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이끼가 결성돼요. 이끼. 자, 이끼라는 거는 일본의 특이한 건데 단합해서 뭐냐면 힘을 합치는 게 이끼라고 해요. 예. 특정 집단들이 단합해서 힘을 결집시키는 게 이끼라고 하는데, 이끼를 익힐 때는 항상 얘네들은 뭐냐,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끼를 익힌 사람들이 주체들이 처음에 농민들이 익혔거든요. 예, 농민들이. 그런데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그 이제 나중에는 종교 집단, 그다음 어떤 또 일부 하급 무사의 계층들, 사무라이 계층도 있게 있죠.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무르마치 때는 좀 농민들이 있길 했고, 농민들은 지역적으로 소나 소손이라고 하는 지역 자치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강압적으로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탈취할 경우에는 그 이끼를 결성해 소와 소손을 중심으로 해서 격렬하게 저항했어. 이걸 이제 이끼 중에 무슨 이끼냐면 스치 이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끼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동아시아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치 이끼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쏘라는 이제 뭐냐면 행정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그 범죄인도 처리하고 자체 경찰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영주조차도 이 소외세 크니까 얘들한테 뭐냐면 그 영공미를 뭐냐면 그 징수를 대신 하도록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덕정령이라는 걸 공부 많이 했어요. 여기 참고로 덕정령은 뭐냐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야. 그다음에 농민들은 빚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고지대에 시달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이끼를 익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빚을 탕감해라. 그러니까 막부가 이 농민들 시험을 보고 쫄아가지고 덕정령을 공포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애인이 덕정령 그런데, 근데 이 덕정령이 요때만 공포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뭐 에도 막부나 이럴 때도 빚 탕감용으로 덕정령을 공포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그 뭐냐면 이끼들이 많았다. 농민들의 힘을 가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공업도 발달됐죠. 발달된 농업 발달 바탕으로 해서 상공업도 발달했는데 정주상이었던 종이가 증가해. 원래 종이는 에도마쿠 시대 때는 보통 일반 상인들 다 종이를 하지만 보통 그 무노마치 막부 때까지, 전국시 때까지는 정주,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점을 열고 뭐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을 존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증가했고, 이거 특정 상품만 다루는 전문적인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가 훨씬 더 발전됐죠. 예전에 이제 특정한 독점 상품을 독점을 하는 상위 집단 있죠. 그래서 이게 무릎마취 막부 때 더 뭐냐면 확대됐고 금융도 발달됐다는 거. 요 당시에는 좀 명나라 때니까 명나라 동전이 유통이 되죠. 하여튼 일본은 자체적인 동전보다는 중국 동전을 많이 좋아해. 그래서 송나라 때 하도 일본에 많이 빠져나가니까 외국 빠져나가니까 그 동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황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죠. 뭐 그리고 조세 급납파, 사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고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그렇게 위조 지폐가 그렇게 위조 화폐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 식량 화폐고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 함량이 어느 정도 되면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어요. 이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볼게요. 문화마치 문화. 자, 이제 문화를 보기 전에 문화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되게 고대 시대나 가마쿠라 막부 고대 시대 때는 공간 문화가 발달됐죠. 이 공간 문화라는 거는 조종 있죠, 조종. 중앙에 이제 귀족들 문화를 얘기해요. 공간 문화인데 가마쿠라 막부는 무사계층이 등장하면서 공간 문화지만 거기에 무사들의 무가 문화도 같이 발전돼요. 그리고 남북조를 거쳐가지고 뭐냐면 기타야마와 시가야마 문화 무르마치 막부죠. 자, 요때는 이제는 공가에서 완전히 무가로 넘어가요. 예, 그 무가가 이제 선종하고 결합이 돼서 독특한 무가 문화가 만들어져. 예,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초창기 무르마치 막부의 초창기 문화는 기타야마 문화와 그 다음에 후반기 문화였던 시가시마 문화가 있어요. 예, 기타야마와 시가시야마 문화 이 두 개의 문화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기타야마 문화는 샴대 소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치 시대 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시가시야마 문화는 그 8대 쇼였던 아시카카 요시마사 때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아시카카 요시미치가 여기 보시면 금각을 만들었죠. 로코온지의 금각인데 이게 이제 금각이 보시면 금으로 만든 거죠. 하죠. 그 지붕이. 그래서 긴카쿠에 일본어로 긴카쿠. 자, 그 다음에 은각은 뭐냐면 아시카카 요시마사 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약간 특이한 사람이야. 여기 우리가 이제 앞에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크게 분열됐던 사건이 있었다. 그죠? 오니의 난. 이 오니의 난이 있을 때 쇼군이 누구였냐면 이 아시카카 요시마사야. 그러면 동군과 서군이 싸우고 있으면 뭔가 자기가 그 뭐냐 좀 힘을 발휘해서 서로 하야시키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도망쳐 나와요. 그 자기들이 거기 싸우던 내버려두고 자기가 넘어가서 교토 외곽에 상장을 짓고 그 긴깎고 나오죠. 은각. 예. 예. 긴깎고 좀 반 비슷해요. 그러니까 쓸 때 금각, 은각 쓰는 게 편해요. 하여튼 원래는 은각에서 은을 덮으려고 했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약간만 덮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능하지만 되게 뭐랄까 문해적으로 볼 때 예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때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는데 이걸 시가시야마 문화라고 하고 이 시가시야마 문화의 대표적인 게 은각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선종폭의 은각 문화가 발달됐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소이츠쿠리라는 소인축구리라는 독특한 이제 뭐냐면 그 은각을 만들 때 독특한 건축 양식이 나타나요. 예. 그래갖고 이 소인축구리는 지금 그 보통 우리 그 일본식 집안 있죠. 일본식 가옥의 원형이 됐던 거야. 소인축구리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에서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쇼군보다는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그 중국의 시종 있죠. 시종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시종. 시종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능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 이제 있다는 거. 근데 이제 5년이 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교토가 항폐화되잖아요. 항폐화되니까 귀족들이 이제 교토에 살지 못하고 지방에 다 내려가요. 그러면서 지방 문화도 같이 이제 뭐냐면 중앙 문화가 보급되면서 지방 문화도 5년이 난 이후에는 널리 이제 뭐냐면 학살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제 뭐냐면 그 무효마치 막부 때의 특징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국 시대인데 이 전국 시대가 좀 약간 예매하네요. 예매한데 요거는 내일 할게요. 네, 내일 하고 오늘 여기에서 끝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뵙겠습니다.